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쉬운 독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후반부에 있는 영문 기사 읽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장은 let으로 시작합니다. 역시 동사로 시작하게 되면 제가 명령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let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나볼 때는 바로 let's go 할 때, let's 할 때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let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허락하다, 뭔가를 하라고 시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et everyone 하면 모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자 이런 뜻입니다. 뭘 하도록 하자면 sweep이라고 합니다. sweep 하면 빗자루질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빗자루질을 하도록 하자. 어디를 근데 빗자루질 하냐면 in front of는 묶어서 외워주셔야만 하는데요. 이 뜻은 바로 뭐뭐의 앞이란 뜻입니다. 이 front란 단어가 앞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n front of 하면 무엇의 앞쪽을 뜻하는데 어디 앞을 빗자루질 해야 하냐면 his own door, 그의 자기 집 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 문 앞쪽을 쓸게 하자 모두에게. and 그러면 the whole world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죠. whole 하면 전체의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뜻하는 단어인 whole world가 will be clean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will은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니까 아직은 깨끗해지지 않았지만 will be 앞으로는 clean 깨끗해질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표현은 역시나 이 let, 누군가에게 뭘 하게 해라 라는 뜻을 가진 이 let과 in front of, 뭐뭐의 앞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뭐뭐 앞이란 뜻을 가진 in front of, 그리고 전 세계를 뜻하는 whole world, 이 정도 단어를 기억하고 문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두 번째 문장은 아주 간단한 문장이네요. I will, 나는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never가 나왔습니다. never란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지 않을 거냐면 forget 하면 잊어버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뭘 잊어버리지 않냐면 these special moments. these 하면 this의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special, 특별한 moment 하면 순간이라는 단어거든요. 아주 많이 쓰이니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순간을 나는 절대로 forget,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읽어낼 수 있었죠? 그럼 다음 문장 또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의 주어는 I입니다. I was asked to. 와,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문장인 수동태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과거분사 형태로 쓰여져 있는 걸 수동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원래 ask는 물어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was asked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묻다가 아니라 묻는 것을 내가 받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ask는 묻다 혹은 요청하다라는 뜻이지만 was asked가 되면 수동의 표현이 돼서 내가 이 요청을 받았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오게 되면 아, 이 행동을 내가 받는 상태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요청을 받았냐면 to speak 하면 말하다죠. 그래서 말하는 것을 요청받았대요. 그런데 about, 무엇에 대하여 라는 뜻이잖아요. 뭐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냐면 my experience, 내 experience 하면 경험이란 뜻이거든요. 너무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셔야만 합니다. experience 하면 내 경험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대요. 어디에서? At the upcoming seminar. 우리나라에서도 세미나라고 불리는 그 세미나가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upcoming이라고 불러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미나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세미나가 다시 열리진 않았는데 앞으로 다가올 세미나에서는 경험도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동사와 과거 분사로 이루어진 수동태 구문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문장이 완성된 이후에는 전치사 그리고 명사 그리고 at이라는 전치사 뒤에 또 upcoming seminar라는 명사, 이런 식으로 전치사 명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이제는 눈에 좀 들어오시죠? 이런 식으로 영어 문장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만 하면 그 부분을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요청받았습니다. 무엇을? 내 경험. 그런데 장소도 있네. 장소는 어딜까? The upcoming seminar. 다가오는 세미나에서 해달라는 거구나 라고 충분히 순서대로 읽으시면 이해하시기가 쉽죠? 그럼 다음 문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장은 주어가 she입니다. she 하면 그녀죠. 그녀는 plans 하면 계획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동사 자리에 있으니까 계획을 했습니다 라고 행동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뭐 할 계획을 세웠냐면 to go, 갈 계획을 세웠대요. 제가 왜 이 앞에 to가 붙었는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자리라고 해서 이 자리가 명사 자리입니다. 명사 자리인데 이 동사인 plans 다음에 또 go라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또 쓸 수가 없어요. 동사 뒤에는 명사의 자리인데 동사를 명사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앞에다 이런 식으로 to를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획을 세웠는데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가는 계획. 그래서 어디에 가냐면 to a salon. 살롱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헤어 살롱 있잖아요. 머리를 자르는 미용실 같은 곳을 살롱이라고 하는데 미용실에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가냐면 to cut her hair. 뭘 자른다? 머리를 자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this weekend. week하고 end가 합쳐지면 주말이 됩니다. end가 끝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 주의 끝 이래서 주말이 되는데요. 이번 주말에 머리 자르러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냥 쓰여진 순서대로 역시나 그녀는 계획을 하고 있네. 무슨 계획일까? 가는 계획. 어디로 가? 살롱, 헤어샵으로. 그런데 왜 갈까? to cut, 머리를 자르러 가는구나. 언제 가냐면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이런 식으로 그냥 순서대로 읽으시면 굳이 문법을 정확하게 모르셔도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도 살펴볼까요? 자,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I like spending으로 시작하네요. 이 전 문장과 문법적으로도 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장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일단 주어인 I죠. 그래서 나는 좋아한대요. like.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또 행동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이면 그냥 써주면 되는데 제가 방금 전에 동사 다음에는 명사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역시나 내가 좋아하는 행동, spend time 하면 시간을 보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행동이에요. 시간을 보내다 라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명사 자리에다가 동사를 쓰려니까 어쩔 수 없이 뒤에다가 ing를 붙여서 이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근데 이 앞 문장에서는 동사 다음에 to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어줬었잖아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동사에다가 이렇게 ing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어준 것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동사를 명사 만드는 방법이 앞에 to를 붙이거나 뒤에 이런 식으로 ing를 붙이면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시간을 보내는 것이래요. 그런데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냐면 outdoors 하면 야외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데 enjoying, 뭘 또 즐기냐면 the fresh air라고 합니다. fresh 하면 신선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마시는 걸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역시나 중요한 건 뭐다? 동사 다음에는 명사인데 명사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이렇게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되더라 라는 것도 함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신문 기사 내용도 함께 살펴볼까요? 그럼 신문 기사 제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한강 나이트 마켓 리바이브드가 되겠습니다. 한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강이죠. 근데 한강에서 열리는 나이트 마켓이 있대요. 나이트 마켓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야시장을 뜻합니다. 밤야자를 써가지고 night가 밤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야시장이 바로 revived 됐습니다. revive 하면 다시 살아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강에서 열리는 그 야시장이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데 과연 본문 내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people이네요. people 하면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gathered around 하면 gathered 하면 모으다라는 뜻인데 around가 붙어서 이렇게 주변에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였는데 뭐 하려고 모였냐면 to enjoy, 즐기려고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뭘 즐기냐면 a nighttime festival, 밤에 하는 이 페스티벌은 축제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밤에 하는 축제를 즐기려고 모였는데 cold라는 건 부르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ed가 붙어서 수동의 형태를 가지게 되면 불리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뭐라고 불리냐면 한강 문라이트 마켓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한강에서 열리는 문라이트 하면 달빛이잖아요. 그래서 달빛 시장이 있나 봐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한강에서 이렇게 달빛 시장이라는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At the Han Riverside Park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한강의 Riverside 하면 강변을 뜻합니다. 그래서 강변 파크, 그 공원에서 열리는 이 한강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 때문에 사람들이 gathered around, 모였다고 하네요. 그럼 다음 문장도 살펴볼까요? 다음 문장은 the event. 이벤트 하면 역시나 그 축제를 말하는 것인데 그 축제라는 단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될 자리에 which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앞에 있는 단어를 설명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라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벤트인데 어떤 이벤트냐면 has reopened. 우리가 open은 알잖아요. 열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re가 붙으면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열렸습니다. 그 이벤트가 after a nearly 3 year. nearly 하면 거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3년의 hiatus 하면 중단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거의 중단되었던 그런 이벤트가 다시 reopened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인 due to가 나오는데요. due to 하면 뭐뭐가 원인이 되어서 이런 뜻입니다.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중단이 되게 되었냐면 바로 역시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하면 전염병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전염병의 이름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못했던 중단됐던 그 축제가 바로 reopened 된다고 하네요. 여기 쉼표가 보이시나요? 그럼 쉼표부터 이쪽 쉼표 요만큼이 주어를 설명해주는 관계사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will run 한다고 하네요. run이라는 것은 종종 가게나 이런 이벤트 혹은 사업 같은 것들을 운영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가 다시 운영이 되는구나. 언제부터? On Fridays and Saturdays. 이렇게 Friday에 S가 붙었잖아요. Saturday에도 S가 붙었죠. 이렇게 S가 붙으면 그 요일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열린다고 하네요. Between 하면 사이에 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아주 자주 쓰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5 p.m. and 10 p.m. 5시부터 10시까지 오픈을 한다는 뉴스 기사가 되겠습니다. 처음 이런 문장을 맞닥뜨리게 되면 매우 길고 복잡해서 읽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역시나 순서대로 읽는 게 최고입니다. 이벤트인데 어떤 이벤트냐면 다시 열린대. 3년간 바이러스 때문에 멈춰졌었다고 하는데 다시 열린다네. will run. 이거 운영한다고 했지. 그래서 다시 운영한다고 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5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렇게 간단하게 읽어낼 수 있었죠. 역시나 순서대로 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 살펴볼까요? 이 문장의 동사를 살펴보면 여기에 있잖아요. or가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만큼이 전부 다 주어가 되겠습니다. 주어가 뭔지 살펴보면 some 40 food trucks 40개 정도의 푸드 트럭 아시죠? 푸드 트럭들과 another 또 다른 60 booth 부스라고 하면 우리말로도 부스라고 쓰는데 이렇게 자동차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걸 푸드 트럭이라고 한다면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칸칸이 나누어서 있는 곳을 부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60개의 부스들이 설치가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40개의 푸드 트럭과 60개의 부스들이 are operated. 여기 또 비동사 뒤에 이렇게 과거분사 또 보이죠? 수동태 문장. 이런 가게들이 operated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된다고 한다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operate 하면 운영을 한다란 뜻이거든요. 한다가 아니라 역시나 여기에서는 비동사 다음에 쓰였기 때문에 운영이 됩니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트럭들이 운영이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운영이 되냐면 이렇게 by가 쓰면 운영하는 사람,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누구냐면 individual vendors. individual 하면 각각의, 개인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vendor 하면 상인들 혹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개인들이 운영을 합니다. 어디에서? in the market. 그 시장에서 각각 개인들이 따로 운영을 하는 거죠. 이걸 누가 발표했냐? Seoul City Government said. 서울시 정부에서 이걸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오늘도 저와 함께 신문 기사 내용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신문 기사 내용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느샌가 어려운 문장들도 읽어낼 수 있는 본인 스스로를 발견해내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영어는 점점 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이렇게 좋은 영어 강의가 있더라 라고 알려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게 영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